코로나 전과 후는 저한테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패션쇼가 없어졌어요. 비대면 패션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고태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코로나라는 이 이슈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오래 갈 거라는 걸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횟수로 13년 정도가 됐는데 20대부터 제가 이 패션을 하면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되게 빠르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속으로 듣고 비구인네 솔직히 다 똑같아, 델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코로나라는 건 정말 코로나 전과 후는 저한테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쇼 막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정말 완전 다르고 하루아침에 바뀐 세상인 거예요. 거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브랜드들도 있고, 국내도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어떤 패션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확진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이 패션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게 생계와 연관되는 직업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패션쇼가 없어졌어요. 3월에는 아예 취소가 됐고, 10월에는 무관중으로 패션위크를 한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치기로 타격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모델들은 정말 더 이상 잡지 화보 촬영, 그 다음에 야외 촬영 다 없어지고, 그럼 모델들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 다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모델이 아니라 모델을 데리고 있는 그런 모델 에이전시 마찬가지, 홍보대 행사는 행사 같은 것들을 열어서 버는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취소되고 하니까 다들 죽는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공연 문화 자체가 아예 취소되는 것들이 많으면서 조명하고 무대 감독님들이 다 죽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게, 이게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연관 직업들마저 다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얼른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르게 대처하는 타입으로 또 우리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비대면일지라도 디자이너로서 가장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패션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선보인 랜선 패션쇼? 약간 이런 느낌의 비대면 패션쇼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패션쇼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브랜드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좀 섞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구찌? 나 구찌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구찌를 좀 배렸어. 구찌를 너무 풀 착장으로만 입는 사람들 때문에. 구찌는 가면 아이템별로 보면 되게 스타일링 잘해갖고 입으면 멋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시대에 컴퓨터 같은 것들 이렇게 좀 텍스트 좀 띄워놓고 약간 라이브 방송처럼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알레산드로 미켈레 아시다시피 최고죠. 이전의 구찌와 이후의 구찌라고 얘기하듯이 미켈레가 인스피레이션 받은 어떤 이미지들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쫙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룩북 이미지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있는 거 쫙 어떤 룩을 입고 거기에 어떤 룩시트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룩에 대한 느낌을 봐야 되고, 이거를 쫙 붙여놓은 다음에 옷이 나가는 순서를 재배치한 다음에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가는 걸 보여줘. 모션 픽처처럼 사진으로 약간 룩 이미지 보여주고, 그 안에서 영상으로 모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약간 포맷. 근데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패션쇼라는 것이 현장에서 했을 때의 감동은 영원하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을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켜지는 세대라면 되게 재밌게 보겠지만, 현장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만족한다? 절대 만족 못하죠. 근데 오히려 바이어들은 보기 좋겠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잖아. 착장이 되게 많아. 62착장.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패션쇼 한 번 하면 거의 한 28착장에서 33착장 정도 하는데, 구찌 같은 완전 하우스 브랜드 빼고 되게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 정도의 착장을 하거든요. 예전에 서울 컬렉션 할 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진짜 막 70벌, 100벌 막 쇼가잖아. 중간에 막 사람들 자고 그래. 어쨌든 구찌도 거의 뭐 76착장인데 76착장을 패션쇼로 하잖아. 이 중간에 한번 존다 누구 하나. 맨 앞줄에서 졸면 또 민감해요. 그래갖고 항상 내가 선글라스 끼는 거야. 약간 헤어 메이크업 하는 모델들의 백스테이지의 어떤 현장에 대한 것들도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비하인드 씬 같은 것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구찌는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구찌에서 볼 수 있는 제일 큰 특징은 패션쇼장 현장 안에 있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약간 그곳에 대한 호기심도 풀어줬고, 룩시트의 사진과 영상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바이어들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옷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느낌. 두 번째 셀린 한번 볼까요? 셀린은 셀린은 난 개인적으로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래를 같이 틀어줘야 됩니다. 이건 댄싱 키드는. 난 이 패션쇼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비대면 패션쇼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오르가즘을 좀 느낀 것 같아. 감동을. 와, 나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를 내 아는 지인한테 링크를 다 보내줬어. 와, 이거 가지고 막 1시간씩 얘기했었는데 죽이는 게 디지털 패션쇼 할 수 있는 끝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 공간을 빌릴 수가 있잖아. 이 안에다가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첫 번째로 시트 구성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영상이 런웨이 방식인데 앉아갖고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보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함이 더해진단 말이지.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막 옷에서 달리는 장식들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특수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약간 후보정의 작업에 대한 특수효과고, 이 뒤로 가면 진짜 근데 옷에 막 발광되는 물질로 만든 옷도 막 나오고 그래. 난 처음에 이게 특수효과인 줄 알았는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걸 통해서 막 옷을 만들기도 했더라고. 이 컬렉션의 절정은 여기서부터지. 옷에서 반짝반짝 장식이 되고 시간이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오히려 옷에 대한 디테일들을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패션쇼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나 옷 잘 못 봤어. 나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거든.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되게 옷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같아. 셀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히 좋은 스팟에서 드라마틱한 구성을 만들어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패션쇼처럼 런웨이 형식의 패션쇼를 해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옷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후보정이라든지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극대화시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런웨이 현장에 있는 느낌, 옷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을 준 컬렉션. 저는 이 패션쇼를 제일 좋아해요. 이 브랜드 한번 볼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준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번에 컬렉션 비대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컨셉은 서울 소울이라고 해서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멋있는 걸 찍었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지금 무슨 뭐 올림픽공원 이런 데서 찍으신 거예요. 서울이잖아. 모델도 태민이 같은데, 박태민인데, 그러니까 완전 한국을 대표하는 모델,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멋있는 패션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15,000이야. 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내 유튜브 조회수도 이 정도 나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노력을 들여갖고 이만큼의 퀄리티 있는 작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15,000명? 이건 아니지, 솔직하게. 물론 현장에서 서울 패션위크, 뭐 파리 패션위크 이런 데서도 당연히 뭐 거기 15,000명이 아니라 뭐 몇백 명, 몇천 명이겠지만 디지털 패션쇼를 했을 때는 큰 파급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지 정도의 글로벌 브랜드가 되면 100만 이상 넘어가야 되는 콘텐츠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번 서울 패션위크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하고 무관중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안 하고 개인 패션쇼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중으로 어디서 보여줄 건데? 라고 했더니 서울 패션위크 유튜브, 거기 구독자 1000명도 안 돼. 6개월을 밤새갖고 맨날 피땀 흘려갖고 만든 컬렉션을 적어도 디지털이면 정말 큰 파급력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채널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열어줘야 된다는 거지. 준지는 생각보다 되게 적다. 야, 이거 좀 아깝다, 솔직히. 준지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니까 회사가 대기업이고 하니까 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비용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개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컬렉션 한 번을 하면 거기서 현장 나오지,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나오지, 거기서 SNS 하는 일반인들 소셜 네트워크 거기서 안에서 끝나지, 포토그래퍼들이 찍어주는 쇼 사진 나오지. 근데 거기서 모든 결과물을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면은 솔직히 이 영상 하나 나오지. 근데 패션쇼 또 루킹 찍으려면 따로
장소 잡아갖고 또 루킹 작업해야 되지. 이거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한테 해시태그를 어떻게 퍼뜨려?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지. 막 이러니까 되게 좀 뭔가 아직은 제약이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어쨌든 오늘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되게 발빠르게 대처한 디지털 컨텐츠로 열리는 패션쇼를 봤는데요. 장단점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패션쇼라는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과 웅장함, 그 드라마는 절대 화면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인 환경이 된다면 다시 꼭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장점은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이나 바이어들 입장에서 옷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패션쇼장에 굳이 안 가도 그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션쇼라는 건 어쨌든 초대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패션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이너로서의 장점은 현장에서 하게 되면 10분에서 남짓되는 시간 내에 패션쇼는 시작이 되고 끝나고 뭔가 미흡한 것들은 지나버리면 후회를 해도 늦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편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은 다시 수정을 통해서 다시가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브랜드에 대한 컬렉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노력해서 한 것들이 소수의 인원들만 볼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널들에서 보여줘서 너무나 아쉽게 끝나는 것들보다는 더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파급력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패션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패션쇼를 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